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이혜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좀 어려운 주제의 논문 말고 조금 재밌는 주제의 논문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사람의 성격과 유전적 연관성에 대한 주제로 지워스 연구를 한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논문은 2024년에 제가 여기 잘못 썼는데 네이처 제네틱스가 아니라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라는 최근 나름 신생 저널에 올해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이 밀리언 벤트런 프로그램이란 MBP라는 코호트를 가지고 시행한 연구인데요. 이 코호트는 미군 제향군인청이 주도하는 대규모 유전, 그다음 건강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제향군인들의 유전형과 표현형을 모아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코호트라고 할 수 있고, 목표는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제향군인으로부터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질병과 건강과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60만 명 이상, 거의 70만 명 가까이까지의 스닙 어레이 데이터랑 다양한 범위의 표현형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2024년 사이언스에 이 코트를 처음 소개하는 논문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쓴 그 두 랩이 있는데, 여기는 글씨를 좀 알아보기 힘들지만 이 두 랩도 이 MBP라는 코호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지와스 연구,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 연구를 하는 연구실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논문의 주제는 이 빅5 성격 이론인데요. 아마 심리학에 관심이 좀 있으시면 들어봤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빅5 성격 이론은 개인의 성격을 5가지 주요 차원으로 설명하는 심리학적 모델입니다. 이 5가지 요인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이 있습니다. 개방성은 이 영어로 이제 앞으로 계속 기술이 될 거라서 영어를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이 오픈니스는 새로운 경험이나 아이디어, 창의성, 호기심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냅니다. 지적 호기심이나 예술적 감수성이 포함이 됩니다. 성실성, 컨사이셔니스는 목표 지향적이고 조직적이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계획성이 높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외향성, 익스트라버전은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활력,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 요인은 우리가 MBTI에서 잘 알고 있는 E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호성은 agreeableness인데 타인에 대한 신뢰나 친절이나 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성, 뉴로티시즘은 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 빅5 성격 검사는 얘도 MBTI처럼 온라인으로 좀 쉽게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거는 그 서울대 연구소랑 카카오랑 같이 좀 협업해가지고 이 성격 검사를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 빅5 성격 이론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저희 연구실의 바이럴일 수도 있는데, MBTI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빅5 성격 이론은 과학적인 연구와 통계를 분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된 성격 이론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MBTI는 이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MBTI보다는 빅5 성격 이론이 훨씬 과학적 타당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또 다양한 지와스나 이런 연구에서도 빅5 성격 이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빅5 성격 이론을 기반으로 한 유전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5개 중에서도 이 뉴로티시즘은 굉장히 많은 지와스 시그니피컨트 로사이가 발견되었고, 또 이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신경 정신질환과 높은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연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에서 한 연구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MVP라는 코호트 내에서 이 빅5 성격, 5가지 성격의 트레이트를 가지고 지와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계 조상을 가진 사람들과 또 아프리칸 앤세스트리에서 각각 지와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후 이 UK 바이오뱅크, Genetics of Personality Consortium과 그 다음에 지와스, 이 두 코호트의 지와스 결과를 합쳐가지고 유러피안 내에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러피안과 아프리칸의 트랜스 메타 어널리시스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그 대부분의 결과는 이 유러피안 내에서 유러피안 내에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진행한 결과를 메인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트랜스 메타 어널리시스가 되게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그렇게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에 이 다양한 다운스트림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TWAS, PWAS, 또 LDSC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들과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까지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몇 개의 결과만 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트레인마다 샘플 수는 여기 나와 있는데 뉴로티시즘이 아무래도 60만 명, 68만 명 정도로 가장 많고 다른 트레이스는 한 25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일단 유러피안 내에서 이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뉴로티시즘이 200개 이상의 로사이로 가장 많은 수의 시그니피컨트한 스닙을 보여주었고 가장 적은 건 이 컨사이션스, 이게 성질성인데 얘는 2개밖에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샘플 수가 25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샘플 수인데도 되게 적은 시그니피컨트 스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TWAS라는 다운스트림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얘는 트랜스크립톰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의 발현량이 그 형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분석 방법입니다. 얘는 GWAS 서머리 스태티스틱과 이 퓨전이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GTEx의 13개의 브레인 및 블러드 티슈에서 나온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서 이 5개의 성격과 연관된 유전자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유전자들은 이제 이 트레이트과 연관된 스닙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연하게도 뉴로티시즘에서 가장 많은 연관성 있는 유전자가 발견이 됐고 또 이제 조직별로 따지면 세레벨럼이나 세레벨럴 헤미스피어, 프론탈 콜텍스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트레이별로 보면 이와 같은데 이 중에서 이 논문이 조금 주목을 한 게 이 CRHR1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우울증 약물 반응성과도 연관성이 보고된 유전자입니다. 얘는 뉴로티시즘에서는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연관성이 발견이 됐는데 오히려 이 엑스트라 버전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연관성이 보였습니다. 뉴로티시즘과 엑스트라 버전이 어느 정도 좀 반대되는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PWAS를 진행을 했는데 얘는 이제 발현량이 단백질 발현량으로 바뀐 겁니다. TWAS에서. 그래서 어떤 단백질의 발현량이 어떤 형질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는 분석 방법입니다. TWAS의 시그널, 그 다음에 이 프로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퓨전이라는 툴을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뉴로티시즘에서 47개의 연관 유전자를 발굴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스에서도 이렇게 소수의 연관 단백질을 발굴을 했었죠. 그 다음으로 진행한 분석은 이 스닙 헤리터빌리티랑 제네틱 코릴레이션 분석입니다. 얘는 이 5가지 성격에 대한 유전력을 특정을 한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뉴로티시즘이 7.8%로 가장 높았고 이 오픈니스와 컨사이셔니스가 4.7%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5가지 성격 외에 다른 형질들 간의 유전적 상관성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5가지 성격 내에서의 상관성을 계산해보면 이 뉴로티시즘이랑 어그리에이블니스가 가장 큰 정도로 이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0.51이면 50% 정도 반대되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신경적인 성격과 우호적인 성격이 서로 반대되는 유전적 상관성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5가지 성격 외에도 1437개의 이런 정신과 관련된 여러 트레이트를 가지고 이 형질들과 상관성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25개의 형질이 최소 5개 중에 1개 이상의 성격과 상관성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렇게 일부 가장 상관성이 많이 보였던 일부 트레이만 가지고 왔는데 anxiety, 그다음에 이 educational attainment, 교육 수준, 그다음에 heavy DIY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름이 좀 헷갈려서 찾아봤더니 이게 heavy doing yourself인데 좀 말이 헷갈리지만 뭔가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잡초 깎기나 아니면 뭐 청소나 뭐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육체 활동이 많은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rritability라고 해가지고 과민성, 그 다음 매니악한 행동, MDD, 우울증, 리스크 테이킹에서 많은 수의 상관성이 관찰이 됐고 가장 높은 상관성은 이 뉴로티시즘과 엔자이어티입니다. 얘네는 거의 80% 이상의 상관성을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뉴로티시즘과 irritability, 과민성, 그 다음에 MDD와도 상당히 높은 유전적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좀 패턴적인 것이 이 다양한 트레이트에서 agreeableness와 neuroticism, 아까 그 유전적인 상관성을 봤을 때 거의 50%가 반대로 나왔었죠. 이 다른 트레이트과 연관성을 봤을 때도 이 두 그 성격들이 서로 반대되는 상관성의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자들은 딱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서플 테이블로도 이 1437개의 모든 트레이트에 대한 유전적 상관성 결과를 제시를 해서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직접 그려봤습니다. 이 서플 테이블을 가지고. 근데 좀 재밌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이건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연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결과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뉴로티시즘에서는 잘 알고 있듯이 긴장, 불안, 신경성과 관련된 이런 트레이트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성실성에서는 좀 신기했던 게 스노어링, 코골이가 1등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트레이트들이 뭔가 활동적인 거, 그다음에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는 거가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양의 상관성이 요 트레이시랑 뭐랑 그런 거죠? 그 제가 여기 놓친 것 나와 같은데. 있는데 이 컨센셔너스라고 해가지고 성실성이라는 개인의 성격적인 트레이트가 예를 들면 이 스노어링이랑 이 정도 유전적으로 연관돼 있다. 상관성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지역하자면,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코를 곤다. 그렇죠. 유전적으로.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 해석이 좀 궁금해.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추측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바이타민 D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활동적이면은 여기 보면 어렸을 때 썬본, 화상을 입은 횟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밖에 남아서 많이 놀 거고 그러면은 비타민 D도 많이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면 피곤해서 코를 많이 고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알 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성실성과 반대되는 연관성을 보이는 거는 지방, 몸무게랑 관련된 그런 텀이었습니다. 되게 예상이 되지만 신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잘못 썼는데 익스트라버전이랑 관련된 그 트레이스를 보면 지방 몸무게가 양적으로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조금 더 뚱뚱할 확률이 높다? 근데 외향성이 높으면 외부 활동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러나? 근데 이게 이런 사회 문화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바이올로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텀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되는 상관성은 이제 긴장, 질환, 불행과 같은 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거는 오히려 반대로 상관이 있었고 또 이제 좀 익스트라버전이랑 오픈니스, 이 개방성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이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트레이트가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커피 타입, 선호하는 커피 타입이 그라운드 커피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되는 연관성을 보면 인스턴트 커피를 선호하는 건 반대대로 연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리얼 타입도 뮤즐리를 먹는 사람. 그리고 반대되는 연관성에서는 이제 뭔가 콘프레이크 이런 걸 먹는 사람. 뮤즐리가 좀 더 고급 취향인가요? 그니까. 그 다음에 브레드 타입도 홀밀 또는 홀그레인. 근데 또 반대되는 연관성에서는 이제 화이트, 그냥 하얀 빵. 평범한 거?
그래서 뭔가 이런 오픈리스도 그렇고 익스트라 버전도 보면 스프레드 타입이 버터 스프레드가 양의 상관성을 보입니다. 근데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 중에서는 이 마가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개인의 취향과 성격의 어떤 유전적 연관성이 좀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약간 고급 취향도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고 물려지는 게 있다.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이게 완전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 이 오픈리스와 관련된 어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와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진 건지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좀 강조했던 게 익스트라 버전이랑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게 이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위험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agreeableness, 우호성은 이것도 좀 신기했는데 alcohol usually taken with meals. 우호적인 사람은 식사를 할 때 반주를 뭔가 한다? 반주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호적인 사람은 이 긴장이나 우울, 민감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과 상당히 그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결과가 많았고, 또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런 성격과 질병과의 상관성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뉴로티시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뭐 우울증이나 이런 정서 관련 질환과는 상관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또 여기 하나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익스트라 버전과 이 무스코스켈레탈 시스템 앤 커넥티비티 티슈와의 그 질병 연관성이 있다는 텀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관절염 뭔가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트로크랑도 이 약간이지만 양의 상관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을 해봤는데 이 결과도 앞서 설명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 뉴로티시즘이랑 되게 클러스터링 되는 거는 정신적인 고통, 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긴장이나 걱정, 좌절,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실성이랑은 반대되지만 외향성이랑은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게 지방이나 몸무게와 관련된 용어들. 또 좀 신기했던 게 이 지금 뉴로티시즘에서 되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이 애들을 보면 좀 헤테로제네티한 특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폐 관련 증상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로티시즘과 폐 관련된 어떤 바이올로지적 기저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성격과 질환과의 연관성은 뭔가 상식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성실성이랑 지방 몸무게가 양의 상관관계 있지 않았나요? 전 슬라이드에서?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였죠. 그 외향성. 헷갈렸네. 외향성은 양으로. 음, 감사합니다. 신기하네. 근데 이게 선후 관계를 모르는 거잖아요. 선호하게 모르죠. 상관관계만. 맞아, 맞아. 왜냐면 폐 관련이랑 뉴로티시즘이면 폐가 안 좋으면 좀 예민해져가지고. 수 있으니까. 맞네. 아니면 예민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 담배를 많이 예민하면 잠재우기 위해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게 뭔가 저희가 그 중요한 그 둘을 엮는 코어 텀은 유전이잖아요. 근데 유전이 아니라 그 두 개 트레이시 그냥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이 스코어가 높은 건지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높은 건지를 뭔가 이걸로 봤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지와스를 이용해가지고 헤리터빌리티의 코릴레이션을 구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스노링 지와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컨사이셔너스 지와스를 구해가지고 이 두 개의 스닙이 얼마나 중첩돼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두 개의 트레이시 실제로 같은 스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같은 스닙에 의해서 두 개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뭔가 연결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게 선호 관계가 같은 스닙이라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콘서트 하면 스노링을 하기 때문에 피노타입이 샘플들이 많이 겹치면은 스닙이 겹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유전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아닐까요? 선후 관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후 관계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유전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다를 얘기한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의문은 이게 어떻게 유전적으로 연결성이 있냐라는 거였는데 그 연결성을 스닙으로 봤으니까 유전적으로 연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네틱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보기 위해서 하는 분석들이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분석인데 사실 이 논문도 그 결과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봤던 분석으로 돌아오면 논문에서 이 글로벌 제네틱 코릴레이션을 봤는데 이 저자들은 전체 지놈이 아니라 이 작게 쪼개진 지노믹 레전에서의 유전적 상관성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라바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한 2,400개 정도로 잘게 쪼개진 지놈에서 각 지노믹 리전 안에서의 이 유전적 상관성을 구하게 됩니다. 5개의 성격을 2개로 이렇게 쌍을 지어가지고 각 리전에서 상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봤을 때 이 뉴로티시즘과 익스트라 벌전 쌍 또는 이 뉴로티시즘과 어그리에블니스 쌍이 가장 많은 상관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두 쌍 모두 음의 상관성이겠죠. 그 다음에 뉴로티시즘과 오픈니스는 글로벌이든 로컬이든 둘 다 모두 상관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도 해석을 하면 더 재밌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문의 특징 자체가 그냥 다양한 분석을 해서 약간 겉핥기식의 결과만 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저희도 분석을 하면 이 분석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와스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목을 잘못 썼는데 이건 이제 컨디션드 헤리터빌리티를 구한 겁니다. 컨디션드 헤리터빌리티란 이제 어떤 형질과 다른 형질 간에 중첩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뉴로티시즘과 NDD, 엔자이어티는 공유되는 유전적 연관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뉴로티시즘의 헤리터빌리티를 구할 때 MDD 또는 엔자이어티와 공유되는 요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통제하고 나서 지와스 시그니피컨트 로사이랑 유전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MDD로 통제했을 때 뉴로티시즘의 유전력은 7.8%에서 3%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앵자이어티로 통제를 하면은 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결과 모두 두 형질이랑 그다음에 뉴로티시즘이랑 상당한 유전적 요인이 공유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노믹 셈이랑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저 사실 지노믹 쌤의 개념을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혹시 아시스님이 이 컨디션드 헬터리티를 아시면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제노믹 셈은 뭔가 그걸 순수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그냥 각 스닙에 대한 그런 이펙트가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한 스탠더드 에러 그다음에 거기에 그 링키지 디스이퀴리엄까지 고려해서 그걸 그냥 통계적으로 보는 그런 거고 컨디셔널 컨 FDR하고 컨드 FTR은 뭔가 저희가 좀 더 일단 가설을 세워가지고 좀 더 이런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유전력을 좀 더 이론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런 걸 실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지노믹 쌤은 약간 이렇게 탐험을 하는 느낌이라면 이 컨디션드 분석 방법은 조금 더 가설을 검증하는? 네, 그게 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아시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 MDD랑 앵사이어티는 이미 뉴로티시즘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디스커션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최대 68만 명 이상의 대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빅5 성격력에 대한 지와스 메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뉴로티시즘과 연관된 208개의 시그니피컨트 로사이를 규명했고, 이 중 3분의 1은 새로운 로사이였다고 합니다. 다음 뉴로티시즘은 MDD, 앵자이어티와 높은 유전적 상관성을 보였고, 이 어그리에블니스와는 반대 방향으로 연관됨을 보이면서, 이 어그리에블니스는 MDD나 앵자이어티에는 보호적 기능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익스트라버전은 두 번째로 큰 샘플 사이즈를 가진 형질이었는데, 얘도 이제 높은 스닙 헤리터빌리티를 보였고 리스크 테이킹과 유전적으로 연관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티와스나 비와스를 통해서 이 5가지 성격과 연관된 다양한 유전자를 발굴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좀 구체적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유전자를 주목한 논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다 같이 디스커스 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뉴로티시즘 외에 다른 4가지 성격은 시그니피컨트 스님이 적게 발견이 됐잖아요. 사실 샘플 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4가지 트레이트도 최소 20만 명 이상의 샘플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왜 적게 발견이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4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은 폴리제닉 시티입니다. 이 뉴로티시즘 외에 나머지 4가지는 폴리제니시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떤 한 개의 스닙이 이펙트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샘플 사이즈가 더 커지지 않는 이상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뉴로티시즘은 폴리제니시티가 조금은 더 낮아서 그 다른 4가지보다는 더 적은 그 집단의 스닙들이 조금 더 높은 이펙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시그니피컨트 스닙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표현형의 잘못된 정의인데요. 사실 이 5가지 성격 유형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거라고 하긴 해도 뉴로티시즘 외에 나머지 애들은 되게 유전적으로 따졌을 땐 모호한 편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자폐도 사실 엄청 표현형이 헤테로제너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자폐 표현형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한마디로 딱 답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임상적으로 또는 이런 표현형을 묶을 때 되게 광범위한 사람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버리면 제네틱 테스트를 했을 때 뭔가 시그니피컨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환경적 요인인데 이 나머지 성격 유형은 뉴로티시즘보다는 자라면서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라면 얘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관련된 연관 그 유전자나 유전 변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뭔가 제노믹 세미나 이런 것도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그 트레이트 자체의 시그니피컨트한 걸 찾기가 힘들어서 이제 다른 트레이트의 여러 가지 그 성질을 빌려와서 좀 유전적인 그런 연관성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샘플수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걸 왜 생각을 해봤냐면, 저도 자폐 연구를 하면서 자폐는 물론 샘플수가 되게 많이 적긴 하지만 비슷한 샘플수의 다른 트레이트에 비해서 지와스 그 시그니피컨트 스닙이 엄청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폐 지와스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4가지 요인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와스를 앞으로 하실 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